착고해주세요. 에헴. 5살 남자아이가 한쪽 눈을 찡긋하며 양손을 허리에 올렸습니다. 그 순간 재벌 회장 진우의 손에서 커피컵이 떨어졌죠. 심장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40년 전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과 99% 똑같은 버릇이었기 때문이죠. 내 아버지도 어릴 때 저랬다.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말이 번개처럼 뇌리를 스쳤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엄마는 5년 전 자신이 쫓아낸 전처였죠. 죽은 줄로만 알았던 여자. 그녀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과는 상관없는 아이예요. 하지만 저 눈, 저 인매, 저 버릇. 내 핏줄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됐죠. 도대체 5년 전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복과 건강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2024년 4월 토요일 오후 3시 박진우는 송도 센트럴파크를 걷고 있었습니다. 회색 정장 재킷을 어깨에 걸치고 넥타이는 느슨하게 풀어헤친 채였죠. 오른손에 든 커피는 이미 미지근해져 있었습니다. 주말이라 공원에는 가족 단위 나들이객이 많았습니다. 아빠 목마를 탄 아이들, 엄마 손을 꼭 잡고 걷는 꼬마들이 눈에 들어왔죠. 진우는 그 모습을 무심히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만 멈춰 있구나. 혼잣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죠. 45세, 선우건설 회장. 누가 봐도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은 텅 비어 있었죠. 호수 옆 벤치 근처를 지나는데 저 멀리서 아이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유난히 맑고 또렷한 웃음이었죠. 진우는 무의식적으로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초록색 티셔츠를 입은 작은 남자아이가 분수대 앞에서 비눗방울을 쫓아 아장아장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유리 건물들 사이로 부서져 내려 호수를 은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죠. 진우는 몇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아이가 뛰다가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그러더니 한쪽 눈을 장난스럽게 찡긋하고는 양손을 허리에 올리며 목을 가다듬는 신용을 했죠. 에헴. 철커덩. 진우의 커피컵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죠. 눈을 의심했습니다. 저 아이의 버릇은 자신이 어릴 때 했던 것과 99% 똑같았습니다. 내 아버지도 어릴 때 저랬다.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했던 말이 번개처럼 뇌리를 스쳤죠. 아이가 다시 달려가다가 돌부리에 살짝 걸렸습니다. 앞으로 고꾸라질 것 같았죠. 진우는 반사적으로 몇 걸음 성큼 다가가며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스스로 몸을 추슬렀습니다. 넘어지지 않았다는 듯 씩 웃더니 뒷짐을 지고 천천히 걸었죠. 진우가 뻗었던 손이 허공에서 굳어버렸습니다. 40년 전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이 눈앞에 겹쳐 보였죠. 똑같은 자세, 똑같은 표정, 똑같은 버릇이었습니다. 설마 다리가 땅에 박힌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설마와 혹시가 동시에 충돌하며 정신을 어지럽혔죠. 도연아, 천천히 좀 뛰어. 넘어지겠다. 멀찍이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드럽지만 다급함이 섞인 목소리였죠. 진우의 심장이 한번 크게 내려앉았습니다. 이 목소리, 5년 전 매일 아침 들었던 목소리였죠. 설마. 진우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베이지색 린넨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아이 쪽으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5년 전보다 훨씬 야윈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오히려 더 강해져 있었죠. 이수연. 죽은 줄 알았던 전처가 살아서 바로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수연이 굳어있는 진우의 뒷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5년 전보다 단단해진 어깨선과 곧게 뻗은 등이 보였죠. 낯설면서도 익숙한 모습이었습니다. 진우가 천천히 몸을 돌렸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5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죠. 수연은 본능적으로 도연을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진우를 노려보았습니다. 이수연, 당신 살아있었어? 진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죠. 내 아이한테 손대지 마요. 수연의 목소리는 5년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차갑고 단단했죠. 진우가 떨리는 손을 뻗으려 했습니다. 수연이 날카롭게 그 손을 쳐냈죠. 찰싹 소리가 고요한 공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 아이 누구야? 진우의 눈에 물기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왜 나랑, 왜 내 어릴 적이랑 똑같이 생긴 거야? 수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죠. 당신과는 상관없는 아이예요. 비키세요. 수연은 아이를 꽉 안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거짓말. 진우가 절규하듯 소리쳤습니다. 저 눈, 저 인면의 핏줄이 아니면 설명이 안 돼. 설명해봐. 수연이 멈칫했습니다. 그러더니 싸늘하게 웃으며 뒤를 돌아보았죠. 아무도 몰랐겠죠.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5년 전 그날 당신이 쫓아낸 건 나 혼자가 아니었다는 걸. 도연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아는 아저씨야? 장면이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9년 11월 늦가을 서울가정법원 3층 복도였습니다. 회색 벽과 흰색 바닥이 펼쳐져 있었죠. 난방이 켜져 있는데도 공기는 싸늘했습니다. 각자 다른 표정을 한 부부들이 띄엄띄엄 벤치에 앉아 있었죠. 35세의 이수연은 넓은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에 허리끈을 한 번 더 꽉 묶어 조였습니다. 안쪽에서 속이 울렁거리는 느낌이 올라왔지만 한 손으로 입을 살짝 가린 채 천천히 숨을 고르며 버텼죠. 벤치에 앉아있던 수연은 자기 옆자리에 놓인 이혼 서류철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맨 앞장에 또렷하게 인쇄된 글자가 눈에 들어왔죠. 협의이혼 확인 신청서.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 서류 모서리가 살짝 구겨졌습니다. 복도 저쪽에서 구두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왔습니다. 40세의 박진우가 검은색 코트 차림으로 걸어오고 있었죠. 그는 시계를 한번 흘끗 본 뒤 수연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시간 다 됐어. 진우가 벽시계를 올려다보며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죠. 수연은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바닥을 향하고 있었죠. 그래요. 몸은 괜찮고? 진우가 어색하게 물었습니다. 요 며칠 수연이 자꾸 속이 안 좋다고 했던 게 문득 떠올랐기 때문이었죠. 수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입술을 달싹거리다가 고개를 저었죠. 그냥 긴장성 위염이래요. 검사해봤어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습니다. 사실 병원에서는 다른 말을 했죠. 하지만 수연은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죠. 이혼 서류에 도장 찍으러 온 날 그런 말을 꺼낼 수는 없었으니까요. 수연의 속에서는 위산이 치밀어 오르는 것 같은 쓰라림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동시에 뒤엉키고 있었습니다. 몸이 아픈 건지 마음이 아픈 건지 스스로도 구분이 되지 않았죠. 진우는 수연의 얼굴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자꾸만 벽시계와 창밖만 번갈아 쳐다봤죠. 빨리 끝나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막상 끝이 나면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이 동시에 떠올라 목 뒤가 뻣뻣하게 굳어갔습니다. 그래, 이 일 끝나면 좀 쉬어. 진우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 채 형식적인 말을 내뱉었죠. 수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한숨이 새어나왔죠.
오늘 안에 끝나면 좋겠네요. 이혼 조정실안. 판사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두 분 모두 이혼에 동의하십니까? 네. 진우가 먼저 대답했죠. 목소리에 감정이 없었습니다. 네. 수연의 대답은 한 박자 늦었습니다. 목이 메어 간신히 내뱉은 대답이었죠. 도장이 찍혔습니다. 7년의 결혼 생활이 종이 한 장으로 끝나버렸죠. 조정실을 나서는 수연의 발걸음이 휘청거렸습니다. 복도 벽에 손을 짚고 겨우 중심을 잡았죠. 괜찮아? 진우가 뒤따라 나오며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어지러워서. 수연은 고개를 저으며 한 발짝 물러났죠. 앞으로 잘 지내세요. 그 말을 끝으로 수연은 법원을 나섰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죠. 진우는 그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뭔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죠. 그렇게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이혼 3일 후 수연은 산부인과 진료실 앞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초음파 사진이 들려 있었죠. 12주 3일. 의사가 말했습니다. 축하드려요. 건강한 아기예요. 축하라니. 수연은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이혼 도장 찍은 지 3일 만에 듣는 축하라니요. 혼자 나올 수 있을까요?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물론이죠. 요즘은 혼자 아이 키우는 엄마도 많아요. 산모가 건강하면 아이도 건강하게 태어납니다. 의사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수연은 초음파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죠. 그래. 혼자 나올 거야. 혼자 키울 거야. 그날부터 수연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선우건설 본사 최미란 전무실이었습니다. 48세의 최미란은 블라인드 틈으로 복도를 지켜보고 있었죠. 김 실장이 진우의 방에서 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잘 됐네. 미란은 서랍에서 오래된 가족 사진을 꺼냈습니다. 어린 미란과 진우 그리고 아버지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사진 속에서도 아버지는 진우만 무릎에 앉히고 있었습니다. 미란은 사진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죠. 아버지는 항상 오빠만 예뻐하셨지.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30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전교 1등을 했던 날이었죠. 아버지, 나 전교 1등 했어요. 성적표를 들고 신나게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도 들지 않았죠. 그래, 수고했다. 그러더니 중학생 진우를 불렀습니다. 진우야, 이리 와. 축구 경기 보자. 아버지는 진우의 어깨를 감싸며 거실로 갔습니다. 미라는 성적표를 든 채 현관에 서 있었죠.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미라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야? 왜 나는 안 봐줘?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울대 합격 소식을 전했을 때 아버지의 반응은 담담했죠. 여자가 공부 많이 하면 시집가기 힘들어. 적당히 해라. 반면 진우가 중간 성적으로 연세대에 간다고 했을 때는 달랐습니다. 역시 내 아들. 선우건설 후계자답다. 그 순간 미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단단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아버지가 안 봐주면 내가 스스로 자리를 만들어야 해. 미란은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죠. 하지만 승진은 항상 남자 직원들 몫이었습니다. 전무님, 여자가 임원까지 올라오다니 대단하시네요. 운이 좋았죠. 회장님 딸이니까.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미라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 실력이야. 내가 이 자리까지 온 거라고. 하지만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오빠 진우의 그늘에 가려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중 수연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올케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습니다. 어머님, 미란 언니가 회사에서 정말 잘하신대요. 진우 씨가 자랑하더라고요. 수연이 시어머니에게 미란 칭찬을 했습니다. 미란 언니, 이거 언니 좋아하는 과자예요. 맛있게 드세요. 생일날 수연이 선물을 사왔습니다. 미란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낯설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친절이 오히려 미란을 자극했습니다. 저 여자가 내 오빠를 빼앗아 갔어. 이제 오빠마저 나를 안 봐. 저 여자만 없으면 오빠는 다시 나를 봐줄 거야. 미란의 눈빛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오빠 옆에는 아무도 없어야 해. 그래야 오빠가 나만 의지하니까. 미란은 사진을 서랍에 도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들어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죠. 흥신소 김 사장? 그 여자 이수연 말이야. 어디로 갔는지 알아봐. 혹시 병원 같은 데 간 적 없는지도. 전화를 끊고 미라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빠는 평생 몰라야 해. 내가 뭘 했는지. 시간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혼 2주 전, 수연은 진우의 서재에서 청소를 하다가 책상 위에 놓인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큰 봉투에서 흘러나온 것 같았죠. 사진 속에는 수연 자신이 있었습니다. 낯선 남자와 호텔 로비에서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었죠. 이게 뭐야? 수연은 그 남자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호텔에 간 적도 없었죠. 하지만 사진 속의 여자는 분명 자신이었습니다. 옷도 가방도 머리 모양도 똑같았죠. 조작이야. 이건 조작이라고. 수연은 급히 진우에게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이미 그 사진을 보고 난 뒤였죠. 설명해. 진우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습니다. 이건 가짜예요. 저 여기 간 적 없어요. 수연이 다급하게 소리쳤죠. 가짜? 이 선명한 사진이? 진우는 사진을 수연 앞에 내밀었습니다. 날짜까지 찍혀 있어. 지난달 15일. 내가 출장 간 날이지? 저는 그날 집에 있었어요. 수연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미란 언니한테 물어봐요. 언니가 와서 같이 있었다고요. 진우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미란에게 전화를 걸었죠. 누나, 지난달 15일에 수연이랑 같이 있었어? 전화기 너머로 미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15일? 아니, 난 그날 일본 출장이었는데? 왜? 수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거짓말이야. 언니, 왜 거짓말해요? 수연이 소리쳤지만 진우는 이미 전화를 끊은 뒤였죠.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진우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가. 여보, 제발 믿어줘요. 이건 누가 꾸민 거예요. 수연이 진우의 팔을 잡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나가라고 했어. 진우는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내일 이혼 서류 보낼 테니까 변호사한테 연락해. 여보, 나가. 진우가 소리를 질렀죠. 그날 밤 수연은 짐을 싸서 집을 나왔습니다. 갈 곳이 없었죠. 친정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형제도 없었습니다. 결국 수연은 고시원에 방을 얻었습니다. 좁고 퀴퀴한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죠. 나는 뭘 잘못한 거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수연은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의 뱃속에 작은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요. 이혼 후 2주, 수연은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12주, 이미 안정기에 접어든 상태였죠. 진우에게 알려야 할까? 수연은 밤새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아니오였죠. 믿어주지도 않을 거면서 내 말을 한 번도 안 들어줬잖아. 수연은 혼자 아이를 낳기로 결심했습니다. 출산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수연은 일을 찾았죠.
대학 선배 정한결이 운영하는 반찬 가게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수연아, 괜찮아? 임신한 몸으로 이렇게 일해도 돼? 한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선배. 가만히 있으면 더 우울해져요. 수연은 억지로 웃어 보였죠. 고마워요. 저 받아줘서. 뭘? 네가 일 잘하는 거 아니까. 한결은 툭툭 수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렇게 수연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죠. 2020년 5월 작은 산부인과 병원 분만실이었습니다. 힘주세요. 조금만 더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은 이를 악물고 힘을 주었죠.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습니다. 분만실 천장의 형광등이 눈부시게 밝았습니다. 수연은 그 빛 아래서 생각했죠. 이 아이만큼은 내가 지킨다. 으아. 마지막으로 온 힘을 다해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들려온 울음소리. 응애, 응애. 축하드려요. 건강한 남자아이예요. 의사가 갓 태어난 아기를 수연의 가슴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우리 아기. 수연은 눈물을 흘리며 아기를 안았죠. 작고 붉은 얼굴, 꼭 담은 눈, 주먹처럼 작은 손이 수연의 손가락을 꼭 쥐었습니다. 엄마가 지켜줄게. 평생. 수연은 아기의 이마에 입술을 대며 속삭였죠. 하지만 행복도 잠시 아기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산모님, 아기가 조금 작게 태어나서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의사의 말에 수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괜찮은 거예요? 우리 아기 괜찮은 거죠? 수연이 다급하게 물었죠. 네, 걱정 마세요. 며칠만 관찰하면 될 거예요. 수연은 유리 보육기 안에 누워있는 작은 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투명한 유리 너머로 보이는 아기의 얼굴에서 진우의 모습이 보였죠. 보육기 옆 의자에 앉아 밤을 새웠습니다. 1시간마다 간호사가 와서 확인을 했고 그때마다 수연은 벌떡 일어나 아기를 살폈죠. 도연아. 수연은 유리에 손을 대고 속삭였습니다. 아빠 없어도 괜찮아. 엄마가 아빠 목까지 다 해줄게. 새벽 3시 병원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수연은 보육기 옆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울었죠. 소리 없이 어깨만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혼자서 할 수 있을까? 이 아이를 혼자 키울 수 있을까? 불안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유리 너머 작은 손이 꿈틀거리는 것을 보았죠. 아기가 잠결에 손을 뻗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엄마가 있잖아. 수연은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우리 둘이면 돼. 둘이면 충분해. 2주 후 도연은 건강하게 보육기에서 나왔습니다. 수연은 아기를 안고 퇴원했죠. 혼자서요. 산모님, 보호자분은 안 오셨어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없어요. 수연은 담담하게 대답했죠. 저 혼자예요. 택시를 타고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3평 남짓한 좁은 방이었죠. 창문 하나, 싱크대 하나, 침대 하나가 전부인 공간이었습니다. 도연아, 여기가 우리 집이야. 수연은 아기를 침대에 눕히며 말했죠. 좁지? 미안해. 엄마가 빨리 좋은 집으로 이사 갈게. 그날 밤 수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기가 3시간마다 울었죠. 젖을 물리고 기저귀를 갈고 트림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또 3시간 후에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죠. 도연아,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수연은 눈을 비비며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창문 너머로 동이 터오고 있었죠. 밤새 한숨도 못 잔 채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도연이 1살이 되던 해, 수연은 정한결 선배의 도움으로 작은 반찬 가게를 열었습니다. 인천 연수구 시장 한켠에 있는 작은 가게였죠. 엄마 손맛. 간판을 달고 수연은 새벽 4시부터 일어나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새벽 4시 알람이 울렸죠. 수연은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옆에서 도연이 새근새근 자고 있었죠. 조금만 더 자. 수연은 아기 이불을 덮어주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콩나물을 씻고 시금치를 데치고 멸치를 볶았죠. 손이 쉴 틈 없이 움직였습니다. 6시쯤 되면 도연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으앙! 수연은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아기에게 달려갔죠. 도연아, 배고파? 잠깐만, 엄마가 우유 줄게. 한 손으로 우유를 데우고 한 손으로 아기를 안았습니다. 우유를 먹이고 트림을 시키고 다시 부엌으로 돌아왔죠. 7시. 가게 문을 열 시간이었습니다. 도연아, 엄마 일하는 동안 착하게 있어야 해. 포대기에 엎인 도연은 엄마 등에서 스르르 잠이 들곤 했죠. 장사는 쉽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없는 날도 많았고 재료비 대기도 빠듯했죠. 하지만 수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장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수연은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이번 달 수입 180만 원, 지출은 월세 50만 원, 재료비 80만 원, 분유와 기저귀 30만 원, 남은 돈 20만 원. 수연은 한숨을 내쉬었죠. 조금만 버티자. 조금만. 그때 도연이 기어오더니 수연의 무릎에 올라탔습니다. 엄마. 아직 말을 제대로 못하는 아기가 수연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죠. 그래, 도연아. 엄마 여기 있어. 수연은 아기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너만 있으면 돼. 너만 있으면 엄마는 뭐든 할 수 있어. 도연이 3살이 되던 해, 한결 선배가 찾아왔습니다. 수연아, 너 요즘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한결이 걱정스럽게 말했죠. 얼굴이 반쪽이 됐어. 괜찮아요, 선배. 그냥 좀 피곤해서. 수연은 웃어 보였습니다. 거짓말. 네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반찬 만들고 밤 10시까지 장사하는 거 다 알아. 한결이 수연의 손을 잡았죠. 그러다 쓰러져. 도움 좀 받아. 선배한테 이미 너무 많이 받았어요. 수연은 손을 빼며 말했습니다. 이제 혼자 할 수 있어요. 한결은 한숨을 내쉬었죠. 알았어. 근데 힘들면 언제든 말해. 나 늘 내 편이야. 고마워요, 선배. 그날 밤 수연은 잠든 도연 옆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선배한테 기대면 안 돼. 나 혼자 힘으로 해야 해. 그래야 도연이한테 떳떳한 엄마가 될 수 있어. 도연이 4살이 되던 해, 장사가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단골 손님이 생기기 시작했죠. 사장님 김치가 진짜 맛있어요. 우리 엄마 김치 맛이에요.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수연은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가게 문을 닫고 나면 피로가 몰려왔죠. 어느 날 도연이 열이 났습니다. 엄마 머리 아파. 도연이 울먹였죠. 수연은 도연을 업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밤 11시였죠. 감기예요. 약 먹이고 푹 쉬게 해주세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수연은 밤새 도연 곁을 지켰습니다. 1시간마다 열을 재고 물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었죠. 새벽 5시, 도연의 열이 내렸습니다. 휴! 수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하지만 곧 시계를 보았습니다. 6시면 가게 준비를 해야 했죠. 도연아, 엄마 잠깐 일하고 올게. 금방 와. 수연은 자는 도연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가게로 갔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수연은 졸음과 싸웠죠. 눈이 저절로 감겼습니다. 사장님 괜찮아요?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단골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어젯밤에 아이가 아파서 못 잤어요. 아이고, 혼자 키우는데 얼마나 힘들겠어.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죠. 이거 가져가.
할머니가 귤 한 봉지를 건네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연은 울컥했죠. 힘들다고 말해도 되는 거구나. 그날 밤 수연은 잠든 도연 옆에서 귤을 까먹었습니다.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죠. 도연아, 세상에 좋은 사람도 많아. 수연은 아들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우리 잘 살 수 있어. 민서는 문을 닫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죠.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뭐야? 벽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5년이다. 5년 동안 단 하루도 잊은 적 없는 남자였죠. 증오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그리워했습니다. 미워했죠. 그 모든 감정이 뒤엉켜서 가슴속에서 썩어가고 있었는데 왜 하필 지금이야? 민서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눈물이 흘러내렸죠. 그때였습니다. 엄마, 고개를 들었죠. 도연이가 복도 끝에 서 있었습니다. 왜 울어? 민서는 황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안 울어. 엄마 안 울어. 거짓말. 눈 빨개. 도연이가 조심조심 다가왔죠. 그 작은 손이 민서의 뺨을 만졌습니다. 누가 울렸어? 내가 혼내줄까? 민서는 웃음이 터졌습니다. 울음인지 웃음인지 모를 소리가 목구멍에서 새어나왔죠. 아니야. 아무도 안 울렸어. 그럼 왜 울어? 그냥 엄마가 좀 힘들었나 봐. 도연이가 민서의 무릎 위에 앉았습니다. 작은 팔로 목을 감싸 안았죠. 괜찮아. 내가 있잖아. 민서는 아들을 꽉 껴안았습니다. 이 아이만 있으면 버틸 수 있다.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죠. 그래. 엄마한테는 도연이가 있지. 응. 나 안 가. 엄마 옆에 있을 거야. 민서는 아들의 머리카락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따뜻했죠. 이 온기 하나로 5년을 버텼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 로비에서 민서는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어젯밤 연락이 왔죠. 정 여사의 상태가 급변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수술이 필요했죠. 그것도 아주 큰 수술이었습니다. 민서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정우진이 서 있었죠.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잔 게 분명했죠. 수술 집도의가 당신이라고 들었소.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담당이가 저예요. 부탁하오. 정우진이 고개를 숙였죠. 어머니를 살려주시오. 민서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5년 전 이 남자가 자신에게 했던 말들이 떠올랐죠. 당장 나가. 네가 뭔데 이 집에 발을 들여. 아이, 그게 내 아이라는 증거가 뭐야. 그 말들이 가슴에 못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건 환자의 보호자였죠. 의사로서 감정을 섞을 수는 없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게 민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죠. 수술실. 민서는 장갑을 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수술은 6시간이 넘게 이어졌죠. 중간에 위험한 순간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출혈이 심해져서 혈압이 급격히 떨어졌을 때였죠.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졌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민서는 이를 악물었죠. 손이 떨리지 않도록, 판단이 흐려지지 않도록. 집중해. 지금 이 사람은 정우진의 어머니가 아니야. 그냥 환자야. 민서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6시간 27분. 마지막 봉합이 끝났죠. 수술 종료. 민서는 장갑을 벗으며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성공이었죠. 수술실 밖. 정우진이 벽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벌떡 일어섰죠. 어머니는? 민서는 마스크를 내렸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다만 고령이시라 회복 기간이 좀 필요해요. 당분간 면회는 자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정우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죠. 정말 감사합니다. 민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만 살짝 끄덕이고 돌아섰죠. 그때 정우진이 민서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잠깐, 할 말이 있소. 민서는 손목을 빼려 했죠. 저는 바쁩니다. 5분만, 아니 3분만 시간을 주시오. 민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복도에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군요. 면담실로 가지. 면담실. 민서와 정우진이 마주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죠. 먼저 입을 연 건 정우진이었습니다. 그 아이, 도연이라고 했소? 민서의 눈이 차갑게 변했죠. 제 아들 얘기는 하지 마세요. 내 아들이기도 하오. 아니에요. 민서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당신이 버린 순간 그 아이는 당신 아들이 아니게 됐어요. 내가 언제 버렸소? 5년 전 그날 뭐라고 했는지 기억 안 나요? 정우진은 입술을 깨물었죠. 그때는 상황이 복잡했소? 복잡했다고요? 민서는 비웃었습니다. 임신 3개월인 아내를 쫓아낸 게 상황이 복잡해서였다고요? 미란이가 그랬소. 당신이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고 증거까지 보여줬소. 그래서 확인도 안 하고 쫓아냈군요. 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죠. 난 당신만 보고 시집왔어요. 재벌가 며느리가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정우진이라는 사람이 좋아서 결혼한 거예요. 그런 내가 바람을 피웠다고? 그걸 믿었어요? 정우진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미안하오. 미안해요? 5년이 지나서 고작 미안해요? 민서는 자리에서 일어났죠. 저는 이만 가볼게요. 환자 상태는 수시로 확인하겠습니다. 민서 씨,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민서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정우진은 텅 빈 면담실에 홀로 남았죠.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야?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 시각 정 여사의 병실 앞 미란이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왜 하필 그 여자가 담당이야? 미란은 이를 갈았죠. 5년 전 미란은 민서를 쫓아내기 위해 온갖 수를 썼습니다. 가짜 증거를 만들었죠. 정우진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심지어 정 여사에게까지 민서의 험담을 늘어놓았죠. 그렇게 민서를 쫓아냈습니다. 완벽한 승리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5년 만에 민서가 돌아왔습니다. 그것도 정 여사의 담당이로요.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된다고. 미라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죠. 나야. 급한 일이 생겼어. 며칠 후 정 여사가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어머니, 병원이에요. 정우진이 정 여사의 손을 잡았죠. 많이 아프셨어요. 큰 수술을 받으셨고요. 수술? 내가? 정 여사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담당이가 누구야? 그게 정우진이 말을 더듬었죠. 누구냐니까. 한민서 교수입니다. 정 여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그 여자가? 어머니, 민서 씨가 최고의 전문의예요. 다른 병원에서도 모셔가려고 난리래요. 닥쳐. 정 여사가 정우진의 손을 뿌리쳤죠. 그 여자한테 치료받느니 차라리 죽겠다. 어머니, 담당해 받고 당장. 정 여사의 목소리가 병실 밖까지 울렸습니다. 복도를 지나던 민서의 발걸음이 멈췄죠. 민서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5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게 있구나. 민서는 발걸음을 돌렸죠. 어차피 예상했던 일이다. 담담하게 받아들이면 된다.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쓰렸습니다. 그날 저녁
민서는 도연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오늘 유치원에서요. 응? 뭐 했는데? 그림 그렸어. 가족 그림. 도연이가 가방에서 종이를 꺼냈죠. 그림에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엄마와 도연이였죠. 잘 그렸네. 우리 도연이 그림 실력이 늘었다. 근데요, 엄마. 도연이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아빠도 그리던데 나는 왜 아빠가 없어? 민서의 손이 멈췄죠. 이 질문이 올 줄은 알았습니다. 언젠가는 대답해야 할 줄도 알았죠. 하지만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도연아? 응? 아빠는 말이야. 민서는 말을 잇지 못했죠. 뭐라고 해야 하지? 아빠는 너를 원하지 않았다고? 아빠는 우리를 버렸다고? 그런 말을 어떻게 5살짜리한테 해? 엄마, 아빠는 지금 멀리 있어. 결국 민서는 그렇게밖에 말하지 못했습니다. 멀리? 얼마나 멀리? 아주 멀리. 비행기 타면 갈 수 있어? 글쎄, 아직은 잘 모르겠어. 도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어. 그럼 나중에 만날 수 있는 거지? 민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아들을 꼭 껴안았죠. 도연아, 사랑해. 나도 엄마 사랑해. 도연이의 작은 팔이 민서의 목을 감쌌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아픔이 사라지는 것 같았죠. 다음 날 병원 원장실 민서가 불려갔습니다. 한 교수, 정려 사건 말인데 원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죠. 담당이를 교체해달라는 요청이 왔어. 알고 있습니다. 자니가 최고의 전문의인 건 나도 알아. 하지만 환자가 저렇게 강하게 거부하면 괜찮습니다. 교체하셔도 돼요. 민서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원래 제가 맡을 환자가 아니었으니까요. 미안하네. 아니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민서는 원장실을 나왔죠. 복도에서 정우진과 마주쳤습니다. 민서 씨, 정우진 씨, 담당의 교체권은 들으셨죠? 다른 훌륭한 교수님이 맡으실 거예요. 걱정 마세요. 그게 아니라 정우진이 민서의 앞을 막았습니다. 내가 어머니를 설득해 보겠소. 시간을 좀 주시오. 필요 없어요. 민서는 고개를 저었죠. 환자와 의사 사이에 신뢰가 없으면 치료도 힘들어요. 어머니가 저를 원하지 않으시면 다른 분이 맞는 게 맞아요. 하지만 정우진 씨, 민서가 정우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정말로 5년 동안 혼자 살아왔어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민서는 정우진을 지나쳐 걸어갔죠. 정우진은 그 뒷모습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강해 보였죠. 하지만 그 강함이 얼마나 많은 상처 위에 세워진 건지 정우진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정우진은 서재에 앉아 오래된 서류들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5년 전 이혼 당시의 자료들이었죠. 미란이 가져왔다던 증거들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정우진의 눈이 좁아졌죠. 사진 속 남자의 얼굴. 민서와 함께 찍힌 그 남자였습니다. 어딘가 어색했죠. 잠깐. 이 사진. 정우진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림자의 방향이 달랐죠. 민서의 그림자는 왼쪽으로, 남자의 그림자는 오른쪽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찍힌 사진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합성이었어. 정우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합성이었다고? 5년 전, 미란의 말만 믿고 민서를 쫓아냈죠. 증거를 직접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해명조차 듣지 않았죠. 내가 뭘 한 거야? 정우진은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내가 대체 뭘 한 거냐고.
다음 날 정우진은 미란을 불렀습니다. 오빠 무슨 일이야? 갑자기 보자고 해서. 미란이 밝은 표정으로 들어왔죠. 정우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진 한 장을 테이블 위에 놓았죠. 이게 뭐야? 미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왜 이걸? 5년 전 네가 가져온 증거야. 민서가 바람을 피웠다는 증거. 그래서 합성이더라. 미란의 눈이 흔들렸죠. 무슨 소리야? 그게 왜 합성이야? 그림자 방향이 달라. 전문가한테 확인받았어. 정우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미란에게 다가갔죠. 왜 그랬어? 오빠 나는 왜 거짓말을 했냐고. 정우진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미란은 뒷걸음질 쳤죠. 오빠 진정해. 내 말 좀 들어봐. 들어? 뭘 들어? 내 거짓말을 또 들으라고? 거짓말이 아니야. 미란이 소리쳤습니다. 민서 그 여자는 오빠한테 안 어울려. 그냥 평범한 여자가 왜 우리 집에 들어와. 오빠는 나한테 잘해줬어야지. 정우진은 멈췄죠. 뭐라고? 나한테 잘해줬어야 한다고. 미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오빠만 봤어. 오빠가 좋았어. 그런데 그 여자가 나타나서 다 망쳐버렸잖아. 정우진은 소름이 돋았죠.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사촌이면 어때? 내 마음은 진짜라고. 미란이 정우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정우진이 미란의 어깨를 잡고 밀어냈죠. 정신 차려. 오빠, 우리는 사촌이야. 가족이라고. 정우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네가 한 짓이 뭔지 알아? 임신한 여자를 쫓아내게 만들었어. 내 아이를 5년 동안 못 보게 만들었다고. 미란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아이, 무슨 아이? 민서가 임신 중이었어. 쫓겨날 때 뱃속에 내 아이가 있었다고. 거짓말. 거짓말이 아니야. 정우진이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도연이의 사진이 있었죠. 이 아이야. 이름은 도연. 5살이야. 미라는 사진을 보았습니다. 아이의 얼굴. 정우진을 빼닮은 그 얼굴이었죠. 이건 아니야. 미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민서가 말을 했어야지. 임신했다고 말을 했어야지. 말했어. 정우진의 목소리가 갈라졌죠. 그날 민서가 말했어. 임신했다고. 아이가 있다고. 근데 나는. 정우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나는 믿지 않았어. 내 말만 믿고 아내 말은 믿지 않았어. 방 안에 침묵이 내렸죠. 미란이 천천히 뒷걸음질 쳤습니다. 나는 몰랐어. 임신한 줄은 정말 몰랐다고. 나가. 오빠. 나가라고 했어. 정우진이 문을 열었습니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법적으로 처리할 거야. 법적으로? 오빠, 나한테 그럴 수 없어. 우리 가족이잖아. 가족? 정우진이 쓴웃음을 지었죠. 가족이 이래? 가족이 이렇게 해? 미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울면서 뛰쳐나갔죠. 정우진은 닫힌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죠. 민서 씨, 미안하오. 아무도 없는 방에서 정우진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일주일 후 민서는 병원 휴게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한 교수님, 간호사가 급하게 뛰어왔죠. 무슨 일이에요? 정 여사님이 한 교수님을 찾으세요. 민서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저를요? 담당이가 바뀌었는데? 그냥 꼭 만나고 싶다고 하세요. 상태도 많이 안 좋아지셨고요. 민서는 한숨을 쉬었죠.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환자가 부르는데 안 갈 수는 없었죠. 알겠어요.
가볼게요. 정 여사의 병실. 민서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정 여사는 침대에 누워 있었죠. 일주일 사이에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오셨어요. 정 여사의 목소리가 약했죠. 부르셨다고 들었습니다. 민서는 침대 옆에 섰습니다. 거리를 유지했죠. 가까이 와요. 여기서도 충분히 들립니다. 고집은. 정 여사가 힘없이 웃었죠. 5년 전이랑 똑같구나. 민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 여사가 천천히 입을 열었죠. 미란이한테 다 들었어. 민서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 애가 한 짓, 사진 조작한 것, 거짓말한 것, 다 들었어. 그래서요? 미안하다. 정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죠. 그때 나도 미란이 말만 믿었어. 내 말은 듣지도 않았지. 미안해. 민서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울고 싶지 않았죠. 이 사람 앞에서 우는 모습은 보여주기 싫었습니다. 5년이나 지났는데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소용없지. 알아. 정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죠. 용서해달라는 것도 아니야. 그냥 미안하다는 말은 하고 싶었어. 민서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정 여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도연이라고 했지? 우리 손자. 민서의 어깨가 굳었죠. 한 번만 보면 안 될까? 안 돼요. 민서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그 아이는 당신들이 버린 아이예요. 이제 와서 손자라고 부를 자격 없어요. 알아. 자격 없지. 정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죠. 그래도 죽기 전에 한 번만. 얼굴만이라도. 죽기 전이라뇨. 수술은 성공했어요. 회복만 잘하시면. 내 몸은 내가 알아. 정 여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래 못 가. 느껴져. 민서는 대답하지 못했죠. 의사로서 정 여사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도연이를 데려올 수는 없었죠. 생각해 볼게요. 결국 민서는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고마워. 정 여사가 눈을 감았죠. 정말 고마워. 민서는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잠시 멈춰섰죠. 눈물이 흘렀습니다. 닦아도 계속 흘렀죠. 바보같이. 민서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왜 울어? 내가 왜 울어? 그때였죠. 민서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우진이었죠. 민서는 황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 정우진 씨. 어머니 면회 오셨어요? 당신 울었소? 아니에요. 눈에 뭐가 들어가서. 거짓말. 정우진이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민서에게 내밀었죠. 안 받아도 돼요. 받으시오. 괜찮다니까요. 민서 씨. 정우진이 민서의 손에 손수건을 쥐어주었습니다. 울어도 돼요. 당신은 울 자격이 있어. 민서는 손수건을 바라보았죠. 하얀 손수건. 가장자리에 작은 자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정우진의 이니셜이었죠. 이거 5년 전에 당신이 준 거요. 아직 가지고 있었소. 민서의 손이 떨렸습니다. 기억났죠. 결혼 첫 해 민서가 직접 술을 놓아서 선물한 손수건이었습니다. 버린 줄 알았어요. 못 버렸소. 정우진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죠. 당신이 준 거 아무것도 못 버렸소. 다 가지고 있소. 민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손수건을 꽉 쥐었죠.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닦지 않았죠. 그날 밤 정우진은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미란을 고소하겠소. 무슨 혐의로 하시겠습니까? 위조, 명예훼손, 그리고 정우진이 잠시 멈췄죠. 혼인 파탄에 대한 손해배상.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승소 가능성 높습니다. 최대한 강하게 가시오. 알겠습니다. 정우진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두운 밤하늘. 별 하나 보이지 않았죠? 민서 씨, 기다려 주시오. 정우진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다 바로잡겠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주먹을 꽉 쥐었죠. 이번에는 틀리지 않겠다. 이번에는 반드시 지키겠다. 정우진은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법원, 미란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방청석에는 정우진과 민서가 나란히 앉아 있었죠. 피고인 정미란. 판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증거 위조, 명예훼손, 혼인 파탄 유도 혐의가 인정됩니다. 미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판사님, 저는 억울합니다. 조용히 하세요. 오빠. 미란이 정우진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오빠, 나 미란이야.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미란이라고. 이러면 안 되지. 정우진은 대답하지 않았죠. 그냥 정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미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죠. 민서, 네가 다 꾸민 거지? 네가 오빠를 꼬드긴 거지? 민서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의사봉을 두드렸죠. 정숙하세요. 판결을 계속하겠습니다. 미란이 경위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5억 원을 명합니다. 싫어. 싫다고. 미란이 발버둥 쳤죠. 나는 잘못한 거 없어. 다 그 여자 때문이야. 미란이 끌려나갔습니다. 법정에 정적이 흘렀죠. 민서는 눈을 감았습니다. 끝났다. 5년간의 억울함이 끝났죠. 법원 밖. 민서와 정우진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수고했소. 정우진이 말했죠. 당신도요. 민서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둘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정우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도연이는 잘 있소? 네. 유치원 잘 다니고 있어요. 다행이요. 정우진이 발걸음을 멈췄죠. 민서 씨. 네. 나 아버지 자격이 있겠소? 민서는 정우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도연이한테 아버지라고 불릴 자격이 있겠냐는 거요. 민서는 대답하지 못했죠. 정우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자격 없는 거 알아요. 5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하지만 정우진의 목소리가 떨렸죠. 기회를 주시오. 제발 아버지가 될 기회를. 민서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죠. 민서의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도연이한테 물어볼게요. 뭐라고요?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도연이가 원하면 그때 다시 얘기해요. 정우진의 눈에 희망이 스쳤죠. 고맙소. 고마워할 거 없어요. 아직 아무것도 결정 안 났으니까. 민서는 돌아섰습니다. 걸어가다가 잠시 멈췄죠. 정우진 씨. 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은 거예요. 기억해요. 민서는 다시 걸어갔습니다. 정우진은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았죠. 며칠 후 정 여사의 병실.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였죠. 어머니. 정우진이 병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정 여사가 힘겹게 눈을 떴죠. 우진아. 네, 어머니. 저 여기 있어요. 도연이. 손자. 한 번만. 정 여사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정우진은 민서를 바라보았죠. 민서는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잠시 고민했죠.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데려올게요. 30분 후 민서가 도연이의 손을 잡고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여기 어디야?
할머니 계신 곳이야. 할머니? 나 할머니 있어? 도연이의 눈이 커졌죠. 민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도연이를 침대 옆으로 데려갔죠. 정 여사가 눈을 떴습니다. 이 아이가, 네, 도연이에요. 정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죠. 우진이 어릴 때랑 똑같구나. 떨리는 손을 뻗었습니다. 도연이의 볼을 만졌죠. 이쁘다. 우리 손자. 정말 이쁘다. 도연이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할머니, 왜 울어? 기뻐서 그래. 할머니가 너무 기뻐서. 정 여사가 힘겹게 웃었죠. 미안해. 할머니가 많이 미안해. 뭐가 미안해? 나중에 크면 알게 될 거야. 정 여사가 도연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건강하게 자라렴. 엄마 말 잘 듣고. 응, 나 엄마 말 잘 들어. 착하다. 우리 손자. 정 여사의 눈이 천천히 감겼죠.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어머니. 정우진이 다가왔죠. 어머니. 기계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의료진이 달려왔죠. 하지만 정 여사는 다시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편안한 표정이었죠. 마지막으로 손자를 보았으니까. 후회 없이 떠날 수 있었으니까요. 장례식이 끝났습니다. 정우진은 빈집에 홀로 앉아 있었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죠. 민서와 도연이가 서 있었습니다. 조의를 표하러 왔어요. 고맙소. 정우진이 옆으로 비켜섰죠. 들어오시오. 거실에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도연이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여기 집 크다. 그래. 정우진이 힘없이 웃었죠. 크지만 사람은 별로 없어. 왜? 혼자 살아? 응. 혼자 살아. 도연이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외롭겠다. 정우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죠. 응. 많이 외로워. 도연이가 정우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작은 손으로 정우진의 손을 잡았죠. 울지 마. 남자는 안 우는 거야. 정우진은 웃음이 터졌습니다. 울음인지 웃음인지 모를 소리였죠. 누가 그랬어? 엄마가. 그래. 근데 말이야. 정우진이 도연이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남자도 울어도 돼. 슬프면 울어도 돼. 진짜? 응. 진짜. 도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죠. 그럼 울어. 내가 옆에 있을게. 정우진은 도연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처음 안아보는 아들. 5년이나 늦은 포옹이었죠. 미안해. 도연아? 아빠가 미안해. 도연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아저씨가 내 아빠야? 민서가 끼어들었죠. 도연아, 그게. 맞아. 정우진이 대답했습니다. 나 내 아빠야. 도연이는 한참을 정우진을 바라보았죠.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어디 있었어? 정우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죠. 멀리 있었어. 아빠가 바보라서 멀리 있었어. 이제 안 가? 안 가. 정우진이 도연이를 다시 껴안았습니다. 이제 안 가. 평생 옆에 있을게. 도연이가 작게 웃었죠. 약속이야? 응, 약속이야. 민서는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죠. 닦지 않았습니다. 3년 후 따뜻한 봄날 정우진과 민서는 재혼식을 올렸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죠.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했습니다. 도연이가 축사를 했죠. 엄마, 아빠, 축하해요. 8살이 된 도연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가족 이제 안 헤어지는 거지? 응, 안 헤어져. 정우진이 도연이를 안아 올렸죠. 평생 함께야. 민서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도연아, 케이크 자를까? 응, 내가 먼저 자를래.
세 사람이 함께 케이크 앞에 섰죠. 사진사가 촬영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 둘, 셋. 환한 웃음이 사진에 담겼죠. 그의 여름. 민서는 새로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우진 씨, 응? 우리 식구가 늘어날 것 같아요. 정우진의 눈이 커졌죠. 설마, 그거야? 네. 민서가 배를 쓸어내렸습니다. 도연이 동생이 생겨요. 정우진이 민서를 꼭 껴안았죠. 고마워. 정말 고마워. 뭐가요? 나한테 다시 기회를 줘서, 우리 가족이 돼줘서. 민서는 정우진의 품에 안겼습니다. 따뜻했죠. 저도 고마워요. 끝까지 포기 안 해줘서. 도연이가 달려왔습니다. 엄마 아빠 뭐해? 도연아, 이리 와봐. 정우진이 도연이를 불렀죠. 좋은 소식 있어. 뭔데? 내 동생이 생길 거야. 도연이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진짜? 남동생? 여동생? 아직 몰라. 나 동생 갖고 싶었는데. 도연이가 펄쩍펄쩍 뛰었죠.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세 사람이 함께 웃었습니다. 아니, 이제 네 사람. 곧 네 사람이 될 가족이었죠. 그의 겨울. 첫눈이 내리는 날. 민서는 딸을 낳았습니다. 이름은 뭘로 할까요? 서연이 어때? 정서연. 좋네요. 도연이가 서연이를 들여다보았죠. 작다. 진짜 작다. 도연이도 이랬어. 민서가 웃었습니다. 이렇게 작았는데 벌써 이만큼 컸지. 나 형이다. 형? 도연이가 가슴을 폈죠. 서연아, 내가 형이야. 형이 지켜줄게. 정우진이 도연이의 머리를 쓸어내렸습니다. 멋진 형이 되겠네. 당연하지. 네 사람의 웃음소리가 병실에 가득 찼죠. 3년 후, 봄, 정여사의 기일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묘소를 찾았죠. 할머니, 안녕하세요. 11살이 된 도연이가 인사했습니다. 저 이제 형이 됐어요. 동생 이름은 서연이에요. 3살 서연이가 손을 흔들었죠. 할머니 안녕. 민서가 꽃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잘 계시죠? 저희 잘 지내고 있어요. 정우진이 묘비를 바라보았죠. 어머니, 제가 약속 지켰습니다. 민서 씨 행복하게 해주겠다던 약속. 바람이 불었습니다. 꽃잎이 흩날렸죠. 마치 정여사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다고. 이제 됐다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도연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응? 나중에 나도 아빠처럼 될 수 있어? 뭐처럼? 좋은 아빠, 좋은 남편. 정우진은 도연이를 바라보았죠. 당연하지. 아니, 너는 아빠보다 더 잘할 거야. 진짜? 응. 아빠는 늦었거든. 하지만 너는 처음부터 잘할 수 있어. 도연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나 열심히 할게. 민서가 정우진의 손을 잡았죠. 당신은 늦지 않았어요. 뭐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거래요. 누가 그랬는지 알아요? 정우진이 웃었습니다. 누가 그랬는데?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 두 사람이 눈을 맞추며 웃었죠. 서연이가 정우진의 품에서 꿈틀거렸습니다. 아빠, 나도 손잡을래. 그래, 이리 와. 네 사람이 손을 잡았습니다. 도현, 정우진, 민서, 서연. 한 줄로 손을 잡고 걸었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 2막도 지금 이 순간부터입니다. 5070세대의 인생 2막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진우와 수연도 그랬어요. 5년이라는 시간이 그들을 갈라놓았지만 결국 다시 만났죠. 상처투성이었던 가족이 화해하고 새로운 식구까지 생겼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이 말이 오늘 이야기의 전부예요. 혹시 인생이 끝났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신가요? 다시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당신의 인생 2막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될 수 있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혹시 당신만의 특별한 사연을 만들고 싶으시다면 댓글에 사연을 적어주세요. 제가 당신만을 위한 특별한 이야기로 정성껏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조작 증거 이혼 제외 사연을 바탕으로 누군가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가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각색했습니다. 원본에 있던 합성 사진, 5년 독박 육아, 숨겨진 아들, 가족 화해의 아픔을 넘어 서로 이해하고 화해하는 과정을 더 깊이 있게 그려보았습니다. 이름과 지명은 모두 새롭게 지어드렸으니 혹시라도 비슷한 사연을 가진 분들이 계시다면 이 이야기로나마 작은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